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소방과 해경 등이 서로 다른 통신망을 쓰면서 희생이 커졌다는 지적에 정부는 지난해 관계기관들이 함께 쓰는 재난안전통신망을 만들었습니다. 예산만 1조 5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태원 참사 때 기관들은 제때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세대 무선통신 기술이 적용된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단말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통신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주무부처 행안부 중앙재난상황실 통신을 보니 실제 통신을 했는지 의심이 되는 0초짜리만 기록돼 있습니다. 용산구 재난상황실도 0초 또는 1초 통신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서울시 재난상황실 통신 기록이 많지만 첫 참사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반 뒤에야 1초 통신이 기록돼 있습니다. 다시 2시간 뒤에야 4에서 5초 이상 실제 통신이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 음성 변조, 부서마다 하나씩 있으면 통신 운영을 하겠지만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보급 중인 거죠. 용산구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과 경찰이 보내온 통신은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 음성 변조, 소방이나 경찰로부터 전파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 단말기를 통해가지고 근데 이걸로는 온 게 없었습니다. 실제 용산구청에는 21개의 단말기가 지급됐고 용산소방서에는 81개 단말기가 지급됐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서울 용산소방서 관계자 음성 변조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훈련만 하고 있어요. 사용법 같은 경우도 익혀야 하니까. 경찰도 현장에 1,500대의 단말기를 갖고 있었지만 내부 통신용이었을 뿐 원래 취지인 다른 기관과의 단일 통신기구로는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효과적으로 구축된 재난통신망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 1조 5천억 원을 들여 전국에 보급한 단말기만 20만 대, 정부는 왜 실제 현장에선 쓰이지 못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TH 뉴스 전현우입니다. 앵커. 오늘 4일도 이태원역 주변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역 주변은 시민들이 한자 한자 쓴 수천 장의 추모 쪽지로 뒤덮였는데요. 시민들의 마음을 양민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참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출입구. 벽면은 더 이상 종이를 붙일 곳이 없고 이제는 인접한 시설물까지 편지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쪽지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바로 미안하다입니다. 한 희생자의 부모가 남긴 거로 보이는 쪽지.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혈육을 떠나보내는 그 심정 글기만으론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아 미안하다는 생존자들의 아픔도 읽혔습니다. 읽지 못한 메시지의 답장을 기다리게 된다면 보고 싶다. 파자마 파티도 더 해야 했는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연령대 20대의 추모글이 특히 많았습니다. 유지숙 서울 강동구 같은 20대로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그곳에서는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고 반복되는 참사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도 가득했습니다. 김영식 경기도 양주 세월호 참사와 비슷한 참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국가가 부재 중이란 국민들이 희생당했다. 1초가 아깝던 그때 국가는 뭘 했나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김정복 경기도 고향,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고 엄마의 마음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전부 책임 회피. 손바닥만 한 쪽지에 담긴 시민들의 마음. 단순히 슬픔과 좌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또다시 앞날을 채비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서울 금천구 앞으로 이런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 행사 같은 것도 인력들을 충분히 배치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DTH 뉴스 양민철입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소방과 해경 등이 서로 다른 통신망을 쓰면서 희생이 커졌다는 지적에 정부는 지난해 관계기관들이 함께 쓰는 재난안전통신망을 만들었습니다. 예산만 1조 5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태원 참사 때 기관들은 제때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7월 루나코인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돼 거래에 들어갔습니다. 뒤이어 2020년 말엔 미러 토큰, 이듬해엔 앵커 토큰 등 테라와 관련된 코인들이 잇따라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테라 측은 해당 토큰들을 출시하기 직전 직원과 투자사에 먼저 팔았습니다. 기업 상장 전에 직원들이 우리 사주 물량을 미리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시기 근무했던 한 직원은 테라가 각종 토큰을 직원들에게 반값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전 매입은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루나가 출시 2년 반 만에 약 100배 오르면서 관련 토큰들도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헐값의 토큰을 샀던 테라 직원들은 돈방석에 앉다시피 했습니다. 불과 200만 원을 투자해 1,400억 원의 수익을 실현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금의 7만 배, 수익률로 따지면 700만 %입니다. 이 수익금으로 일부 직원은 람보르기니 같은 호화 수입차와 고가 아파트 등을 사들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블록체인 개발자, 디자인 담당자 등으로 일했던 여러 직원이 이 같은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그 과정의 불법성을 조사 중입니다. 정상적인 투자 성과가 아니라 권도영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조직적 사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테라 관련 코인을 처분하기 전에 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려 수익을 챙겼고 이를 몰랐던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직원들이 벌어들인 자산 중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것들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앵커. 경북 봉화 광산 매몰 사고가 난 지 벌써 열흘째. 방금 전 고립된 작업자 2명이 구조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혜리 기자, 방금 작업자들 생존이 확인됐다고요? 리포트. 네, 방금 전 작업자들이 구조됐습니다. 30여 분 전인 11시 2분제 이수갱 진입로 구조 예상 지점에서 작업자 2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2분 다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갱도 안에서 작업자를 구조할 진입로 확보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구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당국은 오늘 사고 예상 지점으로 이어지는 선로 265m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작업자들 모두 밤 11시 2분 구조됐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30여 분 전인 11시 2분제 이수갱 진입로 구조 예상 지점에서 작업자 2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2분 다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갱도 안에서 작업자를 구조할 진입로 확보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구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당국은 오늘 사고 예상 지점으로 이어지는 선로 265m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지금까지 경북 봉화 광산 매몰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앵커 특집 KBS 9시 뉴스 시작합니다. 8년 전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때 국가 안전망이 허술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엿새 전 이태원의 밤을 겪으며 안전한 세상 만들겠다는 약속들 어떻게 된 건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4일 또 참사 당일 경찰이 얼마나 수동적으로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소방당국이 경찰에 15차례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첫 소식, 김은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방당국이 밝힌 최초 신고 접수 시간은 밤 10시 15분입니다. 신고 접수 3분 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서울경찰청과 연결된 버튼을 누릅니다. 사고 공동대응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시 56분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다시 서울경찰청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고 바로 3분 뒤에는 한라인을 통해 추가 지원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소방 관계자 음성 변조 워낙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황이 심각하고 긴박하다고 판단해서 소방청에서도 협조를 구한. 하지만 투입된 인력만으로는 현장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다수의 희생자가 나오면서 소방당국의 협조 요청은 짧은 시간에 더 집중됐습니다. 밤 11시 16분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서울경찰청에, 밤 11시 21분 소방청이 경찰청에, 밤 11시 22분에는 소방청이 용산경찰서에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1시 28분과 11시 30분, 다시 11시 35분에도 경력 추가 투입을 재촉했습니다. 소방 관계자, 음성 변조, 범위가 넓고 인파가 생각했던 것보다 워낙 많았기 때문에 경찰이 와도 계속 추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소방당국의 마지막 지원 요청은 0시 17분. 2시간에 걸친 소방당국의 협조 요청은 15차례, 8분에 한 번꼴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자료 공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은재입니다.